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대장동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보도를 한 기자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겨냥하는 것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전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허위보도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일주일 만에 검찰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반발했고 검찰은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독립언론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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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언론사에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관련 대화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는 허위 사실로 인터뷰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6천여만 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를 통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JTBC는 역시 같은 해 2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와 직접 만난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JTBC 출신 복모 기자의 주거지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 씨와 신 씨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겨냥한 것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전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8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 군의 부모 등 유족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때마침 교차로를 건너던 어린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그대로 쓰러집니다. 지난 5월 수원 호매실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버스가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겁니다. 법원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이번 사건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어서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군의 부모 등 유족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는 사고 발생 이후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시내 주요 횡단보도와 인도의 색깔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해 일명 옐로우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또 차량 정지선도 맨 마지막 우회전 차선을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렸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최근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부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난감 저격총을 개조해 쇠구슬을 쏴 건물 유리창 여러 장이 파손됐는데요. 사람을 향했다면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재물 손괴와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뱅뱅 사거리 인근의 한 빌딩.
멀리서 봤는데도 유리창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한 층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위층도 그 아래층도 유리창이 파손돼 있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동그란 구멍을 중심으로 유리창에 선명한 금이 생겼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이 빌딩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쇠구슬이 날아왔습니다. 보통의 쇠구슬 테러는 새총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20대 남성 A씨는 장난감 저격총에 압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총기를 개조해 빌딩에 쇠구슬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개 층 유리창 여러 장이 파손됐습니다. 근무하던 직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쩍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무섭죠? 유리창이 튼튼해서 다행이네요. 자칫 사람을 향했다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이번 사건. 추가 범행을 우려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A씨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와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6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률입니다.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원인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꼽혀왔는데요. 이런 사고에 최고 경영자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도욱 기자입니다. 직원 한 명이 1,400억 원 가까운 큰 돈을 횡령했지만 7년간 이를 까맣게 몰랐던 B&K 경남은행. DGB 대구은행은 고객 증권 계좌 1,000여 개를 불법 해설하다 적발됐는데 금융감독원의 늑장 보고에 논란이 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됐는데 한 달 뒤 차기 회장 내정자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인사 먼저 한번 드릴게요.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인데 그런 불미스러움이 발생한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원인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면 준수 의무 위반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승소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러자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 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각 임원의 내부 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 구조도 제도도 도입됩니다. 법안은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천 명이 숨지고 최소 10,000명이 실종된 걸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만 2만 명에 이를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고 담요에 싼 시신을 무더기로 매장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도시를 가득 채웠던 물이 빠지자 진흙과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는 부서진 차들이 나뒹굴고 파괴된 건물은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중해를 휩쓴 폭풍 다니엘이 막대한 양의 비를 뿌리며 댐 2곳이 무너졌고 도시의 4분의 1 정도가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수천 명이 숨지고 최소 10,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전으로 분열돼 공공 서비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피해는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끝없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병원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 복도는 물론 거리에까지 주검이 널려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는 한편 담요에 싼 시신을 무더기로 매장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당국자들은 각기 다른 추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데르나 시장은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풍 다니엘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파괴력이 강해졌는데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할 정부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댐들은 내전의 와중에 20년 넘게 관리되지 않았고 붕괴 위험과 관련한 대피 안내 방송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무정부 상태로 분열된 리비아의 공동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all Libyan political actors to overcome deadlocks and divisions and to act collectively in ensuring access to relief. 관측 이후 1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모로코에서는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생존자 구호와 피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